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법을 담임하고 있는 경찰관이자 교수요원 서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는 내 새끼 때문에 고민입니다만이라는 학부모를 위한 책도 집필을 했고, 현재는 새벽 2시까지 전국에 있는 아이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수다도 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좋은 의견이 전달되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핵심적이고 사실은 이것만 알아도 저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워밍업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완벽한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소양은 보통 인의예지, 우리가 보통 유교 사상이나 성리학에서 비롯된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고 예의에 대한 문제죠.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이러한 옛날 소양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인정도 안 합니다. 근데 이 소양은 정말 기가 막힌 소양이고 아이들에게, 특히 부모님들에게 완벽한 소양이죠. 이 소양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게 있으면 마법같이 완벽하죠.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이 소양을 가지고 있다? 자녀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녀가 만약에 이 소양을 가지고 있다? 부모들은 난리 나죠. 그냥 하루가 즐겁습니다. 이 소양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제가 문제를 내면 보통 제가 이제 전 재산을 겁니다. 지금도 제가 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맞춘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 글자의 외래어입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답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리액션입니다. 아이가 리액션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아이의 성향이나 아이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방법도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면 대장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손을 흔듭니다. 또 어떤 친구는 와가지고 배꼽 인사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벌써부터 한 10m 전부터 도움 닫기를 해가지고 주머니에서 하트를 날리면서 미친 듯이 달려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세 아이 중에 가장 안전한 아이는 누구일까라고 본다면 저는 맨 마지막의 친구라고 봅니다. 리액션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점점 말을 잃어가고 점점 활동이 스마트폰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표현을 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지요. 그렇게 본다면 부모의 역할도 이 리액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의 많은 액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죠. 오늘부터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리액션에 대한 이 소양을 꼭 좀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부모님들이 N세대, X세대라면 지금의 아이들의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죠. 이 세대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가 디지털 기술력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의 주머니 속에는 뭐가 있었냐? 이 스마트폰이 있었죠. 스마트폰이 부모에 비해서 일상이 되어버렸고 필수품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졌다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술력으로 이길 수 있는가? 못 이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아이들이 포르노라든지 이런 야동, 불법 음란물을 보지 못하도록 국가가 HTTPS라는 장책을 만들어서 야동 차단을 다 했지만 결국 아이들만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어른은 못 보고 아이들은 보고 있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모르는 사이버 도박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모르는 인터넷 사기를 치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단순하게 부정적인 문제를 접근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표적으로 기반이 되는 것이 디지털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에서 쌓이는 하루의 정보량이 일일 평균 100건이 넘을 정도로 학습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관찰하고 길게 읽어보지 않죠. 가장 대표적으로 제목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목을 잘 보시면 제목만 봐도 사실은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축약이 돼 있죠. 하루에 100건도 넘는 양의 정보量갖다가 습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이의 수준이 어떻게 될까? 뛰어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쌓인 정보가 팩트이냐 페이크냐는 사실은 아이들에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거는 팩트만 쌓이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이걸 통제할 수 없잖아요. 더 큰 문제는 페이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보량이 많이 쌓이고 잘못된 가치관이나 학습량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부모하고 아이하고 대화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탈권위주의, 초평등주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 세계, 사이버 공간 자체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원칙이 뭐냐면 지극히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50인 제와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청소년과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면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이에게 반말을 할 수 있는가? 못한다는 거죠. 반말을 획득하는 전 아마 저격당할 겁니다. 지극히 사이버 공간은 평등하다. 지극히 사이버 공간은 공정하고 정의롭다. 그러다 보니까 바꿔 말하면 요즘 아이들이 절차에서 정의롭지 못하면 불끈합니다. 엄마 아빠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당장 이의 제기를 하죠. 이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 부모나 우리 사회 어른이 아이들에게 공정한 절차와 공정한 평등을 보여주는 역할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기술력, 디지털 학습력, 그리고 이 디지털로 통해서 초정의롭고 초평등하고 공정한 절차를 어느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이 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죠. 예, 모든 강의 현장에 가면 어머님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문제를 제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딜레마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답을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향이 똑같은 샘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 때문에 청소년 업무를 시작했지만 제 아이를 잘 가르쳤다고 해서 제 아이의 샘플을 여러분들의 자녀에 적용시킬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제 강의가 하나의 샘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참고사항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은 줘야죠. 다수가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문화입니다. 일부가 가지고 있다면 이건 특권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거는 문화에서 배제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린 너무 쉽게 스마트폰을 준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시가로 따지면 100만 원이 넘는 물건이죠.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어찌 보면 결혼 혼수품에 버금갈 정도의 고액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고액인 물건을 아이들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거리낌 없이 주머니에 담고 있죠. 스마트폰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줄 때 너무 쉽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준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래 이번에 중학교 올라갔으니까 좋은 걸로 바꿔줘야지. 대신에 조심해야 돼. 대신 조심해야 돼. 이 말은 너무 애매한 말이에요. 아이한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 스마트폰 주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면 아빠 엄마가 걱정할 것 같은데 너는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야?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아빠 엄마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너가 이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이라든지 방법을 이야기를 좀 해줄래? 그러면 아빠 엄마가 사주는 게 아니라 고민해 볼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마트폰 사줘 했는데 엄마 아빠가 좋아 우리 아들 딸 믿어 해가지고 스마트폰 딱 사주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스마트폰을 사주는 건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가벼워지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가 자꾸 이 스마트폰에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어차피 사줄 거지만 물고 늘어져서 이 절차가 이 스마트폰이 아이에게 이게 도착하는 이 과정까지가 많이 붙잡고 괴롭히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면 아이는 스마트폰을 할 때 굳이 잔소리를 안 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줬는가? 사줄 때에 많이 붙잡고 있었는가?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아이는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걸 미리 사전적으로 한번 던져서 예비할 수 있도록 했는가? 이건 중요한 차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주되 물고 늘어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물건이다라는 걸 인식시켜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이 입장에서 좋아, 우리 집은 10시부터는 스마트폰 못해. 그러니까 스마트폰 다 반납하고 대신에 공부를 하든 아니면 책을 읽든 오프라인 자기 시간을 갖는 거야. 만약에 그러한 규칙이 있다면 엄마 아빠도 동참해야죠. 엄마 아빠도 스마트폰을 바구니에 담아야죠. 아이만 담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이는 초정의롭고 초평등하다고. 근데 왜 나만 그걸 지켜야 되냐는 거죠. 더군다나 그 시간이면 이제 학원 갔다 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해야 될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또 다 하고 있는데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닌 거죠. 근데 왜 내가 바구니에 스마트폰을 담아서 못하고 있는 시간에 왜 엄마는 옆집 아줌마랑 통화를 하냐는 거죠. 이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관리법에서 가장 요구하는 건 부모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어머니나 아버지나 직장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면 전화가 오면 연기를 해서라도 방으로 가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통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 정도의 노력은 보여줘야 아이의 도덕성이나 책임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평등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불만을 쌓일 겁니다. 그 규칙은 어릴 때, 쉽게 말하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랑 같이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도 감수해야죠, 지금은.